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인 유영식이라고 하고요. 오늘 한국 영상대 재직자 특강을 맡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제목처럼 인생도 영화처럼 영화도 인생처럼이지만 영화의 스토리텔링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이제 코비드19로 인한 지금 침체되는 이 영화계에 뭔가 조금 활력 있게 앞으로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표를 보면 지금 현재 대학교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학교의 모습이죠. 텅 빈 건물, 기능을 상실한 건물입니다. 강의실 역시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강의실에서 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실 가수는 현장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고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되죠.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영상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영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스토리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일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 한번 영화적 스토리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코비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화를 제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작 전에 여러분의 인생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눈을 감고 본인의 인생의 30년 뒤, 특히 20대이신 분들은 40년 뒤에 내가 과연 무엇이 되어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의 목표까지 가는 여러분의 길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그림이 나오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탄탄대로에 아주 편안하게 30년, 40년 대 인생표를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골짜기를 넘고 산을 넘어서 케이블카를 타고 막 바다를 거쳐서 이렇게 험난한 과정까지 가서 결국은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영화의 이야기, 영상의 스토리텔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 인생의 굴곡이 있는 이 그림과 실제 영화의 구조로 쓰이고 있는 만들어진 영화의 80%, 90% 가깝게 만들고 있는 영화의 산막 구조도 이렇게 굴곡이 인생의 굴곡과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이런 내리막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더 희망을 가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바로 터닝 포인트를 지나면 여러분은 상승 곡선에서 분명히 좋은 일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영화의 스토리는 어떤 식의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숲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공기가 좋고 햇살이 드는 이런 숲길을 걷고 있다. 자, 이런 숲길이 연상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숲길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한테 이렇게 편안함을 주고 좋은 공기를 줬던 그 숲에 있는 나무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나무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숲길에 곰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겠죠. 아니면 이 숲길을 거닐고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아주 이상형의 이성들을 만나게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역시 여러분 속의 마음에 굉장히 큰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되죠. 제가 이걸 얘기해 드린 건 뭐냐 하면요.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일상, 그게 어려움이든 즐거움이든 간에 그것보단 그 순간의 사건, 그 순간에 만나는 사람들, 그로 이루어진 것들로 인한 것부터 이야기는 출발한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정확하게 자기 개인에게 솔직하고 자기의 진정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 아까 도입 부분에 제가 진정한 자아찾기라는 이 장표를 좀 갖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을 하고 계신 학생분들은 아주 칼날 같은 냉철한 이상을 가지려고 학습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용암처럼 들끓는 아주 불규칙한 욕망들이 생기고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욕망, 감성들이 엉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마음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용암처럼 들끓는 이성은 제어해서 평정심을 찾는 거고 너무 칼날 같은 이성은 오히려 좀 더 너그러운 관용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부캐란 말이 되게 유명하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아닌 다른 거짓 자아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진정한 자아를 찾으며 그 진정한 자아 안에서 내가 찾는 이야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내가 정말 이것을 뭔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는 것이 일단 스토리텔링의 기본입니다. 영상 메이킹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그 다음 가볼게요. 과연 영화의 스토리텔링이 뭘까요? 우리가 기획과 제작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영화의 스토리는 아주 쉽습니다. 소설을 쓰거나 만화를 하거나 웹툰을 하는 모든 작가들이 하여튼 이야기는 꼭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떠한 인물이 어떠한 사건을 만나서 어떠한 결말로 가는 이야기다. 이것이 이야기의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일상성의 사실과 허구적인 판타지를 적절히 이렇게 비벼서 그 안에 오고 가는 재미, 또 그거는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일이 사실은 영상 스토리텔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관람한 관객이나 읽는 독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행동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그 스토리는 굉장히 훌륭한 스토리라고 볼 수 있죠. 과연 그러면 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도 데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낯선 세계 안에서 그 영상을 보는 동안 우리가 굉장히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세 가지의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 즉 논리적인 전개죠.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야기는 아주 큰 충격감을 주는 임팩 있는 사건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어떻게 육헌칙이 되어져 있는지의 논리적 전개를 관객들은 분명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논리적 전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주인공에 대한 에토스, 즉 주인공이 개인적 신뢰와 그 성품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감정의 이입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토스의 부분도 체크를 해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감동이 파동쳐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굴곡점에 이 파동이 와야만 그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로 영상과 함께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좋은 영상은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훌륭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주기도 합니다. 전 항상 학생들 강의를 자주 하는데요. 한 편의 영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도 얘기하죠. 자, 그럼 과연 이런 이야기 아이디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간혹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야기는 번뜩이는 데서 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자다가 딱 깨어났더니 꿈에서 나는 아이디어를 발견했어. 사실 그건 그냥 단순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아이디어란 어떤 뛰어남, 어떤 수건에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을 옵니다. 그래서 어떤 온리원,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참을성이 결국 아이디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 어디서든, 언제든, 무엇이든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가장 필요한 부분의 이야기의 굴곡점, 우리 아까 처음부터 살펴봤던 인생의 터닝 포인트처럼 그 굴곡점의 설계가 가장 경제적으로 이야기에 주어진 시간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해야 되고요. 간결하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아주 이 이야기 안에 잘 녹아들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의 아이디어로 영화의 이야기, 영상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그건 무리입니다. 결국 영화의 아이디어란 평생 고민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는 시작의 개념이 아닙니다. 항상 필요한 조건이고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만 의존하면 아이디어는 싸구려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야기에 녹이는 훈련은 굉장히 고귀한 것이고요. 결론은 그 아이디어를 영화로 만드는 완성이 보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제 소개를 잠깐 해야 되는데요. 저는 영화계에 입문한 지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94년부터 2011년까지는 상업영화계에서 영화를 만들었죠. 제가 제작하거나 감독했던 영화들이 여기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오히려 거꾸로 201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독립영화계에서 많은 영화들을 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이 인터넷을 치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제작했던 독립영화계의 영화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학교에서 교육도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장 유명했던 학교는 봉준호 감독이 나왔던 영화 아카데미라는 곳이죠. 저 역시 거기 출신이고 제가 거기서 이제 원장 일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제 자랑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첨단 영상 제작, 즉 VR, 그다음에 3D, 그다음에 스크린 X라는 3면 영상 방식의 영화들도 제가 제작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제 자랑하려고 놓은 것이 아니고 현장과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계속 제가 이 30년을 고민하면서 왔던 것은 뭐냐면 오히려 현장은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는 현장은 연구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타성이나 시간의 제약으로 해서 더더욱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보여져요. 그러나 오히려 현장이 더 연구 중심으로 가서 많은 기술들을 뭔가 고민하고 만드는 곳으로 바뀌어야 하고요. 그 다음 수많은 영국 영화과들의 우리 대학 교육은 거꾸로 제작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 교육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이나 영화 제작의 교육은 뭘까요? 그걸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 가수, 실용음악과의 전공의 우리 가수 하는 친구들은 뭘 합니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교육은 제작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현장은 바쁘고 어렵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마구 정신없이 굴러가고 교육은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냥 했다고 이론으로만 간다면 이건 앞으로의 영상교육의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 두 가지, 현장은 연구 중심, 교육은 제작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아까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기획 단계에서의 이야기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 단계가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이걸 의도, 위배, 확장이란 세 단어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이 뭘까요? 기획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걸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감독과 주연배를 부여해서 투자를 받게 되면 프리프로덕션에 들어가고 프로덕션에 들어가서 마케팅과 배우까지 가는 일입니다. 즉 영상의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기획이 시작입니다. 이 기획은 의도된 어떤 이야기에 몰입을 시키도록 관객들을 몰입시키도록 방법을 찾는 일이죠. 기획자는 몰입되는 것을 시나리오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판단하고 방향을 정립하고 작가나 감독과 함께 그 아이디어를 완성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죠. 왜냐하면 이 기획을 하는 단계는 소수의 인원의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모든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더 이상 수습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죠. 그 기획은 영상을 만드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획을 잘못해서 영화가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영화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재를 잘못 잡았다거나 주인공의 감정이 입되지 않는다. 이게 다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 있죠. 전개가 산만하다, 내용이 설명적이다, 전정과 엔딩이 약하다. 이 기획의 포인트는 결국 스토리텔링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토리에 대한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드는 아주 이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스토리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만든 시나리오를 결국 투자가 안 되거나 남들이 잘 못 봤다고 해서 그냥 없고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했지만 그때부터 더 아이디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더 아이디어를 놓고 그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더 좋은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벤치마킹, 다른 영화에서 그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요. 반복학습, 결국 그 시나리오 구조의 캐릭터 플롯,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고 그 모니터링 시켜서 이것들 다시 쓰게 하는 고쳐 쓰는 것, 반복학습이 되게 중요하고요. 실험, 때로는 과감하게 시간 공간을 바꾸고 장면을 없애고 새로운 것들을 갖다 넣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베껴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는 훈련을 하는 것. 결국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야기의 탄생은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스토리를 계속 스케일업, 계속 확장시키고 고쳐 쓰고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입하는 기회, 결국 어떤 소재에서 흥미있는 중심 질문을 만들고 그 예상과 호기심에 관객을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그 배발과 돌발로 정서의 입회를 주면서 의도한 감정을 전달하게 하는 것이 결국 몰입하는 기획이고 이것이 결국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시작이다. 그래서 결국 스토리는 의도와 위배를 거쳐서 확장하게 된다. 대부분 잘 만든 시나리오를 갖고 이렇게 되겠을 때 이 한 부분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지적하는 경우가 있죠. 이 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대비를 세 가지의 단어로 압축해 보게 하겠습니다. 일단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가 고민할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강의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화입니다. 제작 단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표가 기획, 제작, 배급을 통한 영상, 영화 만들기의 과정이죠. 결국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기획 단계에서 패키징해서 펀딩을 받고 프로덕션, 후반 작업을 거쳐서 결국 마케팅, 상영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영화에 대한 부가 수입과 해외 수입, 수출을 통해 또 수입을 걷는 이 과정의 도표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제 바뀌었어요.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사람들 자주 못 만납니다. 그러나 개발 단계는 오히려 더 쉽고 용이해졌습니다. 개발 단계는 오히려 개인 개발의 몰두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디지털 융합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줌이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회의가 원활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관계자와 한 사람이 같이 학습을 공유하는 것으로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 프리프로덕션 단계입니다. 프리프로덕션 단계도 이제는 우리가 만난 시간을 줄이고 혼자 아니면 각자 전문 파트에서 열심히 자기를 더 일을 구축한 다음에 전문성을 집어넣은 다음에 계획과 과정 결과를 적시에 공유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영상 테스트를 해서 아카이브를 추구해서 원활한 온라인 회의로 우리 프리프로덕션을 많이 합니다. 이거 되게 이번에 지금 이 과정에 있는 영화에 제가 어떤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건 정말로 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14군데의 전국에 있는 장소들이 정말 30분 안에 쫙 정보로 들어오는 걸 제가 봤어요. 아, 역시 이 디지털 방식의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원활한 온라인 회의구나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작 단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도 해외 로케이션을 못 간다고 하죠. 그러나 해외 로케이션 되는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까 그 프로덕션에 참여했던 그 작품에서 하고 있는데요. VP라는 개념입니다.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뭔가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스튜디오 안에다가 이렇게 3면에 LCD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찍어옵니다. 그 소스의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받고 이 소스를 여기다 틉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여기서 연기를 하죠. 그리고 카메라는 바로 이 부분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디지털로 잘 조금 기술이 필요하냐면 사이즈를 할 때마다 원근이 달라지잖아요. 이걸 자동으로 그 렌즈, 찍고 있는 카메라의 렌즈에 맞게끔 이렇게 변형시켜줍니다. 배경을.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영화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캐나다의 로케이션을 필요한 한국 영화 있는데 그걸 지금 이 VP로 그 데이터를 받아서 현재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또 관람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는 굉장히 지금은 뭐 거대 제작 예산의 영화들이 이 VP를 쓰고 있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저예산 영화들도 이 VP 시스템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은 우리가 고려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배급 단계인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코비드19에서 간격을 두고 지금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 보는 환경 너무 좋습니다. 제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극장은 영화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자본을 회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배급의 첨단입니다. 이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한국 영화 산업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말 방역 잘하고 있고 영화들 틀고 있으니까 관객들이 있어야만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 이번 주말에 꼭 가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기를 제가 부탁드릴 거고요. 자, 배급 단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OTT 플랫폼이 너무 강력해졌어요. 사실 OTT 플랫폼,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넷플릭스를 보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미국 기업이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OTT도 웨이브나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고요. 지금 아마 지금은 아마 넷플릭스나 웨이브 정도만 아실 텐데 조금만 올해 21년 말까지 가게 되면 디즈니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애플 TV, 그다음에 HBO 맥스 같은 것들이 마구 쏟아지게 될 겁니다. 이러면 이때는 결국은 우리는 뭐냐 하면 기존 페이를 월페이 하면서 이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 될 텐데요. 우리가 OTT를 보는 건 당연합니다. 편리하고 어디든 볼 수 있고 끊었다 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죠. 그러나 극장의 문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 OTT 플랫폼을 우리가 이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극장도 변화해야 되고 그 변화된 극장과 이 디지털의 OTT가 같이 연계돼서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것을 모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인 우리도 그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형태의 영상과 영화 보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기존의 컨텐츠 업데이트에도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들이 이제 계속 생길 겁니다. OTT 자체도 생길 거고요. 영화도 생길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앞으로 이 코비드 이후에도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 배급 단계에서의 향유권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바람입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넣어야 할 바람입니다. 영화계 산업계에서 할 일들이 생기죠. 첫 번째는 바로 아까 했던 극장 얘기입니다. 이 극장이 변화할 겁니다. 기술적 관점의 리노베이션 당연히 나오죠. 어떻게 되냐? 4D, VR 등의 아주 몰입형 미디어가 강력하게 극장하고 손을 잡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관객들을 극장에 불러모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관점의 혁신도 필요할 겁니다. 즉, 단순한 관람 형태를 넘어서서 정서를 교감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놀이가 가치 있는 극장으로 점점 더 변화할 거예요. 자, 우리 소비자들은 극장 문화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극장을 너무 우리가 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극장을 어느 정도 사랑해줘야 극장도 발전합니다. 그리고 OTT도 나눠보게 될 겁니다. 그 둘의 산업적 연계는 산업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관객 입장에서는 그 두 개를 골고루 향유해달라는 부탁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연계해야 합니다. 즉, 소통 채널을 더 확대해서 영화만이 아니라 영화 이외에 어떤 대중문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계를 통해서 각 분야의 산발적 단체들의 통합이 전문화 및 정책 그리고 현실적인 실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합쳐지면 영화도 영상도 발전할 것입니다. 다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통을 넓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뭘까요? 국제 협력 안에서 새로운 영화를 발견합니다. 자, 봅시다. 우리나라 정말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K-방역, K-드라마, 우리 K-팝, 엄청나게 지금 세계를 석권하고 있죠. K-영상, 당연히 앞으로 미래, 우리 K-영화가 당연히 미래를 되게 석권할 수 있는 좋은 영화라는 거 우리 봉준호 감독이 증명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만들어야 될까요? 결국 우리다운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다 영상인기에 종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거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다운 스토리, 우리다운 이야기, 우리다운 영화, 과연 그게 뭘까요? 진정한 자아부터 출발한 우리의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과연 이 앞으로의 비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로 얘기를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즉 수영을 배우지 않으면 물에 빠진 사람은 그땐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위기가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준비하게 된다면 그 위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아까 인생의 산막처럼 우리 인생은 무덤으로 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덤까지 최대한 보기 좋게 도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닮고 주름지고 쭈그러져도 죽는 순간에만 정말 이 인생의 끝내주는 여행이라고 외치는 게 과연 잘 산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화처럼, 인생도 영화처럼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좋은 영화가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영화 보기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